안녕하세요.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8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달의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의 빠름이라고 할까요? 시간의 소중함이라고 할까요? 다시금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만큼 우리 삶에서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요. 돈 공부는 처음이라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또 투자에 대한 개념 잡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본문 내용 중에서 파이프라인 우화를 중심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속물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돈은 인생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참을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 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따라왔던 세상의 대답은 이랬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 한때 그 말에 공감했고 돈을 좋아하는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돈과 관련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말했던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쁜 꽃을 바라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것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작은 행복이란 돈을 충분히 벌어놓은 사람이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였다. 행복이 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짧았던 행복의 시간보다 돈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기에 인생의 대부분이 돈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만 많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돈만 많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돈만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건데, 돈만 많으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만 많으면 저런 차 한 대 끌고 싶은데, 사실 누구보다 당신은 잘 알고 있다. 당신이 품은 희망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혹 돈이 없어도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꿈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어도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살면 된다. 돈이 없어도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 된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면 된다. 돈이 없어도 여유를 즐기며 살면 된다. 하지만 묻고 싶다. 부모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은, 미술가를 꿈꾸는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은, 멋진 전시회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여유를 느끼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차 한 잔은 결국 돈이 아닌가.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돈과 상관없을 것 같던 자신의 희망에도 결국 돈이 개입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종교의 귀의에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돈을 모른다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돈이지만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삶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누군가는 월 200만 원을, 누군가는 월 500만 원을, 누군가는 월 1000만 원을, 누군가는 그 이상을 번다.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과거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갔던 사람들은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던 학창시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다. 다만 그 노력의 대상이 조금 더 과거일 뿐이다. 부모 혹은 부모의 부모가 포기한 시간이 있었기에 자녀가 덕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각자 동일선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 갈리기 시작한 시점이 다를 뿐이고 그 순간에는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느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렇다느니 하는 말들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며 남은 삶도 평생 남과 환경만을 탓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싫어도 인정해주자. 인정해줘도 된다. 첫 월급의 크기로 부자가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급 차이가 있더라도 누구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잡고 잉여 자금을 확보하여 돈을 마련한다. 그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탐구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을 나는 투자자라고 부른다.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가 되어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을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투자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아마 투자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파이프라인 우화일 것이다.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을 갈망하는 A와 B가 있었다. 둘은 매일같이 서로의 성공을 기원하며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재력가 C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랫마을까지 가져다 주면 한 통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와 B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후 늦게까지 산을 올라 저녁이 지나서야 물 한 통을 가지고 왔다. 매일 10만 원의 돈을 모았던 A와 B의 생활은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다. 평소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던 A는 매일같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몸이 약했던 B는 한 달쯤 지나자 무거운 통을 가지고 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A는 매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모아 젖소와 집을 구매할 생각에 들떴다. 그리고 그 시점을 더 빨리 단축하기 위해 더 큰 통을 가지고 올라가 물을 길어와야지 라고 마음먹었다. B는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로 물을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했고 몇 달이 지나 B는 산꼭대기에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면이 완성되자 기쁜 마음으로 A를 찾아갔다. 내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어. 지금 당장 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구상해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나중에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A는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제 그 공사를 끝내냐? 차라리 나는 그 시간에 쉬었다가 더 큰 물통에 물을 채워 10만 원을 더 버는 게 좋아. 그렇게 A는 B의 제안을 거절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B의 제안을 듣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놀리기 시작하였고 A가 옳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물 깃는 일을 마치고 매일 조금씩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수개월 동안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는 한 번에 그리고 단숨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 A는 자신이 타고 다닐 멋진 당나귀도 사고 집도 구입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C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다. 풍족한 먹거리와 아늑한 집을 갖게 된 A는 남은 돈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일을 마감하면 매일 술을 마셨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고 그와 어울려 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A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C가 10만 원이었던 물 한 통의 가격을 5만 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A는 늙고 지쳐서 젊을 때처럼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릴 힘도 없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쯤 A는 갑자기 B가 생각났다. 그래서 B에게 찾아가 보니 B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A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늙어서 더 이상 물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었지만 B는 먹고 놀고 휴가를 즐겨도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내려와서 돈을 계속 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는 아주 크다. A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이다. 지금 당장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반면 B는 당장의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소득을 얻는 형태를 변화하려고 고민했다. 단순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얻는 소득을 택한 것이다. 즉 B는 생산 수단을 고민했다. 그래,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다. 생산 수단을 확보하자. 15년 전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고 내가 느낀 점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 무엇을 느끼는가? 아마 당신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생산 수단의 매력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며 생산 수단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처럼 무수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파이프라인 우화가 생산 수단의 확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물어본다.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한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투자라면 카지노에 3만 원을 거는 행위도 투자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도 이 행위를 투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도박이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다. 바로 시간과 정성이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B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개월간 아무런 진척이 없어 보였던 것은 A의 시각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B는 수개월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파이프라인의 종류에 대해 고민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지대의 종류를 공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막상 설치해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 위해 골몰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라도 B가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다. B가 마침내 건설한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생각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파이프를 샀던 비용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비용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에 나온 결과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나는 선택과 비용에만 집중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 시기에는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고 8년간은 내내 돈을 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했던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투자 격언이 있다.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신이 쏟은 노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당신은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가난이 따라온다. 우리가 생산수단을 투자 행위로 보고 방법을 논하기 전에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안다면 파이프라인 우하에서 더 많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시간의 방향은 온전히 자신을 향해야 한다.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비처럼, 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 시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럼 왜 B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일까? A보다 체력이 좋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B는 당장의 생산물을 획득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B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B가 한계를 자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계기라고 표현한다. 돈을 알게 된 후 투자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기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투자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계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 궁금증을 풀어줄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다. 사실 계기는 영업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영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는 영업사원이 스스로 설정하는 계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직접 몸으로 뛰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품을 팔아야 하는 직무인데 직접 뛰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일 만한 근거, 즉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갖고 싶은 것을 나열하고 이루고 싶은 삶을 나열하니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영업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 지금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A보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니 파이프라인이라는 생산수단을 생각해낸 것이다. 누군가는 미래를 고민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미래를 고민한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언제라도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만 하는 사람들보다 성공에 더 가까울 뿐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완전하려면 한 가지가 더 붙어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에서 배움을 찾을 때 비로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계기를 만들려면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매 순간의 실패 속에서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에는 돈이 있었으나 그 중요성을 미처 몰랐음을, 그리고 이제는 돈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음을, 돈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자자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길 바란다. 당신은 아직 돈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금만큼 유용하고 현명한 투자 행위는 없다. 적금을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말자. 적금을 하는 동안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몇 년 후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장군이라고 생각해보자. 안타깝게도 지금 당신의 병사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당신이 상대해야 할 적은 예리한 무기와 그동안 전투에서 살아남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병사들은 아직 어떠한 무기도 없으며 단 한 번의 전투 경험도 없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당장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더욱 다행인 것은 이 전쟁의 시작일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당장 당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적군과 싸우게 할 것인가? 당신은 분명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무기를 갖추기 전까지
병사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무기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돈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다. 병사가 곧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대부분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아무런 무기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전쟁터로 보낸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돈을 투여한다면 나처럼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싸우게 된다. 당신의 병사들이 나의 병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점을 깨닫고 다가올 전쟁을 위해 당신의 병사들을 훌륭히 트레이닝할 기회, 바로 그 기회가 적금이다. 당신이 적금을 하는 동안 당신에게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빨리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남들은 벌써 전쟁을 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일 것이다. 그때 당신이 이 속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 쓸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칼을 들고 전쟁을 하라고 협박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의 병사들이 전쟁터로 간다면 당신은 초조해질 것이고 당연히 지는 싸움일 테지만 이길 수 있을 거란 헛된 희망을 품는 데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어쩌다 한번 전투에서 승리해 돈을 벌 수도 있다. 허나 운으로 얻은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노력 없이 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며 돈을 벌든 잃든 당신은 의미 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다. 나는 온전한 자기 실력이 아닌 운으로 잠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지만 부를 이루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적금을 들면서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의 병사들이 어디에서 싸울 것인지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어떤 무기를 줄 수 있는지만 고민하라.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조급함에 시달릴 당신을 위해 성웅 이순신의 말을 해본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담대하게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경제적 자유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많은 책들이 경제적 자유를 무기로 갖가지 방법론을 동원하여 당신을 유혹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을 알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간 당신이 들였던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보다 은퇴라는 단어를 쓴다. 은퇴하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걸어온 만큼 남은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해 쓸 수 있다. 은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소원해진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포기했던 다양한 꿈을 취미로나마 해보고 보고 듣고 해보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남을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다. 혹자는 말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돈을 알았기에 돈을 만드는 그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제 당신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0부터 시작하는 난생 처음 부자 수업 돈 공부는 처음이라와 함께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요. 나의 병사가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간다면 그리고 투자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